안녕하세요. 한국장애인 복지실천의 정차선입니다. 이번 강의에서는 단말기의 의미와 단말기 조작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그 단말기는 기본적으로 누구 겁니까? 이거는 회사 거예요. 회사가 몇십만 원씩 돈을 주고 이거 사오거나 임대료를 주고 쓰는 겁니다. 그래서 단말기는 회사 소유의 임무로 여러분들이 일이 종료되면 반드시 즉시 반납해야 돼요. 뭐 일주일, 이틀, 3일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단말기를 바로 반납하지 않으시면 안 된다. 왜 그러냐면 센터에서 단말기를 그 돈 나가는 고가의 단말기를 뭐 수천 대 보유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지원사가 100명이다면 100명씩 100대 가지고 있는 거예요. 여유분 한두 대 더 가지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여러분이 반납을 안 하면 여러분 대신 누군가가 일 왔을 때 일을 못 하잖아요. 그래서 바로 반납을 해야 되는 거예요. 어떤 분은 단말기 바로 내라 그랬다고 나를 자르는 거냐? 자르는 거 아니에요. 단말기 내는 것과 자르는 건 전혀 다른 의미입니다. 그리고 단말기가 고장났거나 분실됐으면 당연히 여러분이 그건 배상해야 되는 건 기본 원칙이죠. 왜냐하면 여러분이 사용하다가 망가졌으니까 여러분이 내야 되는데 이거 아주 되게 기분 나빠하시는 분도 많아요. 그 기분 나빠할 문제가 절대로 아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단말기가 싫으신 분들 가능하면 이게 스마트폰으로 결제하면 좋거든요. 근데 옛날 스마트폰은 그 앱이 잘 됐었는데 요즘 거는 잘 안 되는 경우가 많은데 기본적으로 여러분들께서 센터 방문하시면 제 스마트폰으로도 바로 결제가 되는지 한 번씩 확인을 해주세요. 그러면은 단말기 들고 다니는 수고로움도 없고 그리고 여러 가지로 편하죠. 일이 종료돼도 뭐 센터에 와서 내야 된다든가 뭐 그런 필요도 없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스마트폰이 되는지 안 되는지 꼭 확인을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단말기상에 보면은 단말기에서 보면은 이용자의 시간이 나오잖아요. 자, 이용자의 시간은 남은 시간은 2월이 되는 거 아시죠? 그러나 달과 달은 2월이 되지만 연과 연은 2월이 안 됩니다. 쉽게 말하면 12월 지나면 다 없어져요. 2020년 쭉 2월 된 시간도 12월에 없어지고 1월에 다시 생성이 된다 하는 얘기예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여러분들이 알고는 계세요. 예를 들어 이용자가 한 달에 받는 시간이 100시간이다. 근데 잔량이 100시간이 있었으면 이용자가 본인 부담금을 아무리 냈어도 그 다음 달에 돈은 더 이상 충전 안 된다. 100시간에만 머물러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생각해야 될 거는 시나 뭐 구나 지자체 그 추가 비용 서비스 할 때는 반드시 보건복지부 시간은 30분 남았어도 다 써야 돼요. 어떤 분은 30분 남았는데 시 추가로 넘어가려니까 안 넘어가죠. 보건복지부 시간은 다 쓰지 않고는 결코 시 추가로 안 넘어간다. 그래서 단말기에서 시 추가할 때는 반드시 보건복지부 시간을 다 소진하시라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단말기 쓰실 때 2인 결제, 목욕 결제, 방문 결제 뭐 이런 거 절대로 누르시면 안 된다 하는 말씀 드립니다. 그 다음 단말기 우리가 찍을 때 한 번에 찍을 수 있는 결제 시간의 한도가 몇 시간이에요? 8시간이에요. 근데 이거 너무 많이 틀려가지고 지금 너무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어요. 지금 한 달에 매월 8시간을 넘겨서 결제하는 분들이 뭐 한 몇십 분씩 나와요. 지금 계속 주의 주고 경고 주고 그런데도 이게 잘 수정이 안 되는데 그랬더니 며칠 전에 어떤 지원사 선생님이 센터에 전화해서 뭐 난리를 쳤나 봐요. 다른 센터에서는 8시간 넘어서 찍어도 상관없는데 왜 이 상태에서는 이거 8시간 넘어서 찍기만 하면 이렇게 자꾸 과호 반납하고 취소하고 그러냐 귀찮게 그러고 소결제하느냐. 여러분 그건 몰라서 하는 얘기입니다. 그 센터가 그런 센터가 있다면 그런 센터 머지않아서 크게 걸릴 거예요. 왜 걸리느냐? 이거는 나중에 무조건 점검 나면 무조건 이건 걸리는 거예요. 왜 문제가 되냐면 여러분들이 8시간 넘어서 예를 들어 10시간 만에 결제를 했어요. 그러면 8시간밖에 결제가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지원사 선생님이 그래요. 아니 나 10시간 했어도 10시간 만에 결제했어도 8시간만 받으니까 문제 없지 않느냐? 아니요. 문제가 있어요. 왜 문제가 있냐면 고용노동부에서 난리쳐요. 10시간 만에 결제했는데 왜 8시간밖에 못 가냐? 그럼 2시간 더 주라는 거예요. 2시간 누가 줄 건데요? 이용자가 줘요? 이용자는 일정 표대로 8시간만 찍으라 그랬는데요.
센터가 줘요? 센터에서 뭔 돈이 있어요? 보건복지부에서 더 안 주는데.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가장 큰 이유는 뭐냐면, 자, 8시간 만에 찍고 퇴근했을 건데 10시간에 찍었다? 일정표 8시간으로 했는데 10시간 만에 결제를 했잖아요. 그러면 8시간 만에 하고 퇴근했을 텐데 카드를 가지고 있었다? 더더욱이 2시간 일한 거 급여도 안 받겠다? 이거는 분명히 카드 가지고 갔다는 거예요. 앞에서 이야기했었죠. 이용자 카드 소지. 어마어마한 범죄를 인정하는 꼴이라는 거예요. 저번에 한 분이 19시간 만에 찍었어요. 100% 이건 뭐 카드 가져갔던 얘기밖에 안 되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8시간 넘어서 지금은 절대로 안 된다. 그래서 요거를 넘기지 않기 위해서는 알람을 하면 좋은데 8시간 됐는데 알람 따르르 울리는데 운전을 하고 있으면 못 찍잖아요. 그래서 4시간이나 5시간 정도의 알람을 해놓으세요.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 8시간을 일한다 아니면 10시간을 일한다 그러면 8시간 찍고 2시간 찍지 말고 10시간이다 그러면 5시간 나눠서 하세요. 알람을. 그렇게 하면 5시간 만에 찍고 설령 그때 못 찍어도 1시간 있다 찍어도 6시간 있잖아요. 그래서 안 넘어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단말기는 한 번에 시작하고 종료는 무슨 일이 있어도 8시간이다. 이번 보수교육 끝나고 나서도 계속 이런 분이 나올 때 경우에는 우리 센터에서 좀 고민을 하려고 해요. 상습적으로 자꾸 그러시는 분들은 우리 센터에서 서비스를 중지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분들이 소급 결제가 지금 너무 많아지거든요. 앞에서 이야기했죠. 소급 결제 7.5% 넘어가면은 센터 취소된다고요. 그래서 계속 8시간이 넘어가는 행위를 계속 하시면 불가피하게 다른 센터로 저희는 가시라고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서운해하지 마시고요. 그래서 이런 거는 어느 센터는 똑같은 상황이에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야기를 안 하는 센터는 이런 중요성을 몰라서 하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단말기가 어렵다 그러면은 메뉴에 가면 시뮬레이션 모드가 있어요. 연습 모드. 거기에서 여러분들께서 연습 모드에서 많이 활용을 하셔서 단말기 사용을 아주 숙련되게 익히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단말기 사용법에 대해서 이것으로 마치고요. 다음 강의에서는 서비스의 범위와 태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